필수 43번인데 보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말이 나와 있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해야 된대. 다음 부등식이 뭐냐면, 다음 부등식은 이따구로 생겼대요. 뭐냐면 밑이 7인 로그인데 진수가 개벽다구네요. x제곱 마이너스 4kx 더하기 50이래. 걔가 22보다 크거나 같도록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k 값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고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서 서로 곱해보래. k의 범위 구하는 게 문제야. 어떻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도록. 그럼 잘 들어봐. 근데 생김새를 보니까 로그 부등식이잖아. 그럼 로그와 관련된 정보는 저걸 풀기 전에 조건을 따지라 했는데 무슨 조건? 진수 조건 따지라 했잖아. 진수 조건. 그치, 진수 조건. 진수 조건이 뭔데? 진수는 항상 무슨 수여야 돼? 양수여야 돼. 뭐라고? 무슨 수여야 된다고? 시작. 양수여야 된다고. 양수. 얘가 항상 양수여야 돼. 근데 잘 들어봐. 근데 이 조건을 보고 x의 범위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그대로 냅둬. 그냥 냅둬도 돼. 냅둬. 그 다음에 이 부등식을 풀기 시작하면 되는데, 잘 들어. 로그 부등식은 밑이 서로 같은 로그일 때 왼쪽과 오른쪽, 즉 좌변과 우변이 밑이 서로 같을 때 진수끼리 비교해주면 되잖아. 근데 얘가 밑이 7인 로그로 표현이 안 돼 있죠? 그럼 밑이 7인 로그로 표현해봐. 그럼 2는 로그 7에 얼마니? 49지. 49가 7의 제곱이니까. 진수에 붙은 진수 앞으로 튀어나가면 2 곱하기 로그 7의 7이고 그게 2잖아. 그럼 밑이 서로 같아졌네? 그럼 진수끼리 비교해? 그럼 진수끼리 비교하는데 밑이 1보다 커, 작아? 크지. 그 밑이 1보다 크면 전체의 대소관계랑 진수의 대소관계랑 서로 어때? 시작.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도 왼쪽이 더 크면 진수도 왼쪽이 더 크거나 같아. 그다음에 49를 좌변으로 살짝 이항시켜 볼래?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kx 더하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지. 그러면 요 놈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면 되잖아. 근데 잘 들어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면 무조건 진수 조건이 성립한다. 왜 그러냐면 잘 봐. 얘랑 진수 조건 좌변하고 얘 좌변 비교했을 때 여기다가 49 더하면 얘가 되지. 그러니까 이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얘기는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지. 0보다 크거나 같은, 즉 양수 또는 0인 놈에다가 49를 더한 요 놈은 무조건 양수값 같지 않겠니?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만족하면 얘는 자동빵으로 만족되는 거야. 왜? 얘보다 얘가 더 49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얘는 따질 필요가 이제 없어졌어, 진수 조건은.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만족하도록 조건을 생각하면 되는데 2차 부등식이잖아, 보면.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하려면 판별식 D가 0보다 뭐 하면 돼요? 말고 작거나 같아야 돼. 잘 안 보이잖아. 그럼 이 부등식을 함수로 해석해. 함수. 그 말은 좌변과 우변에 이렇게 y는을 붙여. 그 다음에 좌변 함수가 우변 함수 y콜령. 무슨 축이야? y콜령. y 값들이 항상 0인 집합. 무슨 축? x축이잖아. 그래서 x좌표는 항상 y 대신 0 대입해서 찾죠. 그래서 y는 0, 그러면 얘는 x축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1차 부등식이 만족한다, 이 말은 2차 좌변 함수, 2차 함수가 우변 함수 y콜령 x축보다 항상 위쪽에 떠 있거나 딱 한 점에서 만나면 돼. 그럼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잖아요. 좌변 함수 먼저 그려보면 최고 차이 계수가 1 양수죠. 그럼 무슨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이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가 우변 y콜령 x축보다 항상 위쪽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거나 딱 한 점에서 만나야 된대. 그럼 x축이 이렇게 스르륵 지나가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얘가 y콜 0인데 이렇게 그려지면 좌변이 우변보다 항상 위쪽에 그래프가 그려지잖아. 또는 등호. 그 말은 한 점에서 착 만나면서 이렇게 스르륵 x축이 지나가도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너희들이 그냥 눈 뜨고 봐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대. 그럼 이차 함수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거나 또는 만나지 않을 조건이죠. 그럼 한 점에서 만날 조건을 생각하면 판별식 d가 얼마면 돼? 0이면 돼요. 만나지 않을 조건, x축과 만나지 않을 조건은 0보다 작으면 돼. 그럼 얘네 둘이 동시에 만족하면 얘가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뭐 하면 돼요? 항상 작거나 같으면 돼. 근데 판별식 쓰려고 봤더니 x의 개수가 2의 배수죠? 그럼 짝수 판별식 4분의 d 쓰면 되겠네. 그럼 4분의 d는 b 프라임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거나. 좌변을 보니까 얘 인수분해 되지. 왜냐면은 4k제곱은 2k의 제곱수고 1은 1의 제곱수니까 그걸 빼는 거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합과 차이곱으로 인수분해 되죠. 그러면 결국 2k 플러스 1 2k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2차 부등식이 작다는 무슨 값을 가져요? 4의 값. 근데 대상 문자가 2k죠. 2k가 4의 값을 가져. 어떻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 값. 나는 k의 범위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럼 k의 범위는 양변 2로 나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k가 2분의 1보다 작다가 나오잖아. 이게 최종적인 k의 범위고 그때 k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최소값은 k의 범위의 왼쪽 끝. 얘가 최소값 스몰 m. 최대값은 오른쪽 끝 라지 m. 둘이 곱하시오 얼마?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지. 할만해? 이지머니 하죠? 응. 할만하잖아. 이런 게 무슨 유전자야. 말이 안 되잖아. 이건 유전자가 아니지. 이건 그냥 성실도의 차이죠. 태도의 차이. 이런 거 풀 수 있냐 없냐의 차이. 됐지? 응. 44번. 잘 봐. x에 대한 인쇄된 글씨로 뭐라 적혀져 있어? 그대로 읽어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래. 그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다 라는 말이 인쇄된 글씨로 쓰여져 있죠. 그러면 무슨 조건이 항상 따라가 얘는? 2차 방정식 중에서 2창의 개수가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이 조건이 항상 내재돼 있다는 얘기야. 이 말 속에는. 그래서 이걸 항상 따져야 된다고. 이걸 따지느냐 따지지 않느냐의 차이가 답을 결정짓는데 맞고 틀리느냐를 결정짓는다고. 그럼 x에 대한 2차 방정식 생김새를 볼까요? 이 로그에 뭐야 이거? 2의 a 마이너스 1의 x제곱 더하기 2배 돼서 로그 2의 a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2니? 정말 더하기 1 이퀄 0 이렇게 생겼대. 그러면 2차의 개수가 0이 되면 안 될 조건부터 먼저 따져볼까? 얘가 0이 되면 안 된대. 즉 2 로그 2에 a-1 이거 진수가 a-1이 아니다. 진수는 a야. 그냥 이 덩어리에서 1이라는 덩어리를 빼라는 얘기예요. 그냥 진수가 그냥 a야. 얘가 0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말은 2 로그 2의 a가 뭐가 되면 안 돼? 얘 빼기 1 우변을 넘길 수 있다 했죠. 얘가 1이 되면 안 돼. 그 말은 양변 2로 나누면 요 로그 2의 a가 2분의 1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말 뜻은 a가 뭐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일까? 얘 등으로 가서 생각해봐. 그럼 진수는 2의 2분의 1제곱이니까 루트 2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로그 2의 루트 2가 2분의 1이잖아. 그래서 a는 루트 2가 되면 안 된다는 조건이 여기에 내재되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살펴보자고.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은
뭐라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도록 A 값의 범위를 정해보래.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걸 고르래. 그럼 일단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 말은 판별식 D가 0보다 뭐 하면 돼요? 시작. 크면 돼, 작으면 돼, 딱 같으면 돼, 0이랑. 커야 돼, 판별식 D가. 판별식 D를 쓰려고 봤더니 X의 계수가 2의 배수, 그럼 4분의 D, 그럼 B 프라임 1차의 계수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씨 얘가 0보다 크면 돼. 잘 들어봐. 여기서 식이 너무 복잡해 보이잖아, 얘 전개하려면. 그럼 로그 2의 A 있지, 얘 그냥 여기서부터 치환하고 들어가자. 치환하면 뭐가 생겨? 범위. 근데 t는 로그 값이니까, 오 깜짝이야. t는 로그 값이니까 모든 실수를 다 갖죠. 맞지? t는 모든 실수라고. 그 다음에 얘를 관찰해 보잖아. 그럼 얘가 t니까 t-2의 제곱 마이너스 얘 뭐야? 얘가 t니까 2t 빼기 1이 0보다 크다죠? 아, 예빈아 75쪽이다 지금? 이거잖아. 그럼 얘 좌변 전개해볼까? 그럼 얘 전개하면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4구 거기서 마이너스 2t 얘 전개하면 플러스 1을 계산하시오 이 말이잖아. 그럼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4 더하기 1이니까 5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그럼 결국은 얘 인수분해 되잖아. 어떻게 인수분해 돼? 1, 5 마이너스로 인수분해 되죠. 그럼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6이고 곱하면 5잖아. 그럼 결국 t-1 곱하기 t-5가 0보다 크다 되고 2차 부등식에 대한 크다는 무슨 값을 가져? 시작! 바깥값을 갖죠. 어떻게? 큰 것보단 크고 또는 작은 것보단 작다가 되잖아. 근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t의 범위야, a의 범위야? a의 범위야. 그래서 이걸 따지고 들어갔잖아. t의 범위 아니라고. 이렇게 쓰면 여기까지만 답을 쓰고 제출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선생님께서 뭐라 할 것 같아? 아유, 좀만 더 쓰지 등 막 이럴 거 아니야. 더 해야 된다고. 이게 더 고등학교 1년 더 다는 게 싫잖아요. 그럼 제대로 써야지. 제대로 써볼까? 여기다 써볼까? 여기다. 그럼 t의 범위 다시 끌어와 볼게. t가 5보다 크고 또는 t가 1보다 작아야 된대. 근데 t가 뭐라 했어 아까? 로그 2a. 그럼 다시 원상복구 시켜. t 대신 로그 2의 a. t 대신 로그 2의 a를 써줘. 이거 또는이야, 또는. 그럼 얘를 만족하는 a의 범위는 a는 뭐보다 크달까? 로그 2의 a가 5보다 커야 된대. 그럼 a가 뭐보다 커야 돼? 2. 5는 로그 2의 5제곱이니까 로그 2의 32지. 그럼 미시서로 같으니까 진수끼리 비교하면 되는데 미시 1보다 크니까 전체의 대소관계랑 진수의 대소관계랑 서로 어때? 같잖아. 32보다 크다. 또는 얘는 로그 2의 a가 1보다 작아야 되는데 1은 로그 2의 2잖아. 그럼 미시서로 같으니까 진수끼리 비교해. 그럼 a가 뭐보다 작으면 돼? 2. 이렇게 되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지. a가 뭐가 되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어서 선행 조건이 루트 2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a의 범위 이거하고 a가 루트 2가 되면 안 된다가 합집합이에요. 얘랑 얘랑해. 그럼 그거를 수직선상에 표현해보잖아. 이렇게 됐다. 잘 줘봐. 야, 2보다 작다. 얘부터 먼저 표현해볼게. 2보다 작다는 이렇게 되고 32보다 크다는 이렇게 되지. 근데 루트 2가 되면 안 된대. 근데 루트 2는 대략 얼마니?
1점 지랄이죠. 그럼 1점 지랄은 여기 있잖아. 이보다 작은 거. 그러니까 루트 2에서 빵꾸가 난다고. 루트 2가 되면 안 된다니까. 그럼 그 얘기는 A의 범위가 세 가지로 나뉜다는 얘기거든.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따라서 A의 범위가 루트 2보다는 왼쪽, 즉 작아야 되고, 잘 봐. 또는 루트 2와 A가 2 사이여야 되고, 또는 32보다 뭐 하면 돼? A가 크면 되거든. 이게 최종적인 A의 범위거든. 그럼 이 사이에 들어있는 A값 뭘까? 1번부터 5번까지 보기 봐봐. 골라봐. 시작. 몇 번? 몇 번일까? 이게 최종적인 답이에요. 몇 번? 아우, A가 될 수 있는 거. 야, 설마 이 정도는 골라야지. 몇 번? 그치, 5번. 나올 줄 알았어. 고마워. 야, 매 밤마다 한 명씩은 다 나와요. 너무 고마워. Thank you, 아리가또, 쉐쉐. 5번이라고. 왜? 5번은 32보다 크다를 만족하잖아. 나머지 1번과 4번은요. 1번 2는 안 돼요. 안 되지. 2에 등호가 없잖아. 4는요. 당연히 4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4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들어가지 않잖아. A가 될 수 없는 거잖아. 될 수 있는 걸 고르래. 8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32는요. 32에서 빵꾸 뚫어졌잖아. 그러니까 64, 5번만 되죠. 1은요. 1은 없잖아. 1은 될 수 있는데 보기에 1이 없잖아. 그래서 답은 5번, 64 이렇게 찾으면 된다. 됐어요? 이게 필수 44번까지. 지수로그 끝이야. 박수! 한번 되게 쉽게 내가 가르칠 테니까 좀 잘 봐봐. 삼각함수. 얘들아, 삼각함수라고 하는 거는 잘 들어야 돼. 이거 잘 들어야 돼. 함수 그러면 너희들이 많이 토한다고. 근데 그럴 게 없어. 삼각함수라고 하는 건 본래 생김새가 이렇거든요. Y는 너희 삼각비 들어봐서 삼각비. 삼각비라고 하는 건 중학교 때 배웠잖아. 기억나? 아우 정말. 삼각비가 뭐야? 삼각비. 삼각비라고 하는 건 직각삼각형에서만 쓰일 수 있는 용어야. 뭐라고?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에서만 쓰일 수 있는 용어라고. 그러니까 노진우라는 내 한글 이름은 한국에서만 노진우지 미국을 가잖아요? 난 영어식 이름이 있어. 조지예요. 진짜야. 내가 지었어. 미국 가면 이렇게 불린다고 나는. 한국에선 노진우, 미국에선 조지 이런다고.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이름이 쓰이듯이 삼각비는요, 아무 삼각형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직각삼각형에서만 쓰이는 용어야. 직각삼각형.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이 하나가 등장한다. 이렇게. 그때 여기 이 각을 세타라 그러면 무슨 타? 세타. 이걸 읽을 때 이렇게 읽어요. 세타 그래. 세타. 여기 강세 있어요. 이렇게 강세. 세타. 따라해봐. 세타. 라고 읽으면 좀 약간 짜쳐요. 그래서 이거를 세차가 아니라 세타 그래. 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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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세타 그런다고. 세타. 이 번데기 같이. 번데기. 세타. 그럼 이 세타에 대한 삼각비를 말하시오 그러면 삼각비라고 하는 건 정의가 다음과 같습니다. 잘 들어야 돼. 직각삼각형에서 변이 3개 있잖아. 3변 중 2개의 변. 2변 사이의 길이의 비를 삼각비라 그래. 그러니까 이거분의 이거도 삼각비라 그러고,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율도 삼각비라 그러고,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율도 삼각비,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율도 삼각비,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율도 삼각비야. 근데 그 삼각비 2개의 변의 비율을 3가지로 표현하거든. 하나는 사인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하고요. 하나는 코사인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하고, 하나는 탄젠트라는 이름이 필요해.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 탄젠트. 그때 앞에 3글자만 따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요. 사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의가 다른 것 같아요. 사인의 정의. 이거 중학교의 정의. 중학교 3학년만 있는 정의. 사인의 정의는 잘 봐. 이 삼각형에서 용어가 있는데 직각이 마주보고 있는 변을 이 직각삼각형에 무슨 변 그럴까? 빗변 그래요.
그 다음에 세타가 마주보고 있는 각을 높이 그러고 나머지 변을 밑변 그래. 밑변. 이건 정의예요. 정의. 왜가 아니야. 그때 사인이라고 하는 건 빗변분의 높이를 의미해. 근데 사인이라고 하는 건 뒤에 오른쪽에 각이 오죠. 그 각을 삼각형 3개의 각 중 한 각을 예시로 들어요. 그러니까 세타를 여기다 쓰면 사인 세타는 얘를 기준으로 빗변분의 높이니까 얘를 A, 얘를 B, 얘를 C라 그러면 A분의 C고 코사인 세타를 말하시오 그러면 빗변분의 밑변이라서 A분의 B고 탄젠트 세타를 말하시오 그러면 밑변분의 높이라서 B분의 얼마야? C예요.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중학교 마인드라고. 그때 삼각함수라는 건 뭐냐면 이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에다가 yn을 붙인 게 삼각함수야. 그러니까 삼각함수라고 하는 건 3가지가 있어.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 그래요. 근데 이 삼각함수라고 하는 거는 잘 들어야 돼. 함수니까 x축과 y축이라는 좌표 평면 세계에서 얘네들을 다룰 거잖아 지금. 그 말은 x값, y값이 전부 다 실수란 얘기야. 근데 보통 각을 얘들아 이렇게 세타라고 안 하고 x라고 한다. x. 그러니까 각에 x가 들어가 있는 거를 삼각함수 그래. 그러니까 이 각 x가 실수값이에요. 실수값. 왜? 좌표평면 세계에서는 모든 축을 다 실수로 덮을 수 있는 축들이잖아. 그래서 얘는 실수가 된다고. 실수. 그럼 얘도 실수, 얘도 실수, 얘도 실수. 그래서 잘 봐. 야야야야야 잘 들어야 돼. 진짜. 얘도 실수, 얘도 실수인데 야 그럼 사인 30도는 선생님 30도는 실수가 아니에요? 얘 실수 아니야. 그럼 신발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얘는요 실수가 아니라 60분법으로 나타낸 하나의 수학적 체계예요. 그러니까 30도하고 숫자 30하고 완벽히 달라. 그래서 이 각에 실수를 표현한 각도가 와야 되거든. 그래서 삼각함수의 첫 단원이 뭐냐면 일단 각을 다시 정의해. 다시 뭐라고? 이 각을 새롭게 다시 정의해요. 그거를 3글자로 호도법 그래. 호도법. 무슨 법? 호도법. 그러니까 이 각을 실수로 표현하는 방법을 호도법 그러고 그 호도법으로 각을 실수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What is angle? 각이 뭔지를 새롭게 다시 정의해야 되거든. 다시 뭐라고? 각을 새롭게 다시 정의해야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30도, 45도, 90도 이런 것들은 중학교 마인드에서만 통하는 얘기지 고등학교 마인드에서는 이런 걸 논하잖아요. 선생님들이 뭐라 하게? 야, 이 짜치는 학생아 그런다고. 그래서 각을 새롭게 다시 정의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각이야. 일반 각. 각을 정의할게요. 잘 들어야 돼. 분필 또 부셨네. 진짜 미치겠네. 진짜. 그래서 분필 하나 더 샀어. 각을 정의할게요. 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 x축과 y축 세상에서 정의를 해요. 뭐라고? 어디에서 정의한다고? x축과 y축이라는 좌표평면 세상에서 정의를 내린다고. 각을. 그때 이 x축과 y축과의 교점을 무슨 점 그래? 원점 그러지. 그걸 원점을 보통 대문자 O로 표현하고 그때 O부터 시작해서 얘를 시점 그래. 시작점. 얘를 시작점으로 갖는다고. 그리고 시점을 올라가는 반직선 오른쪽 방향으로의 반직선 그래요. 이거를 X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거든. 반직선 OX 그래. 직선의 반만 표현돼 있다 해서 반직선이야. 그래서 각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저 반직선이 양의 방향으로 회전한 양만큼을 각으로 정의해. 무슨 뜻이냐면 잘 들어야 돼. 나 이거 처음에 고등학교 때 배울 때 미쳐 했다고. 잘 들어야 돼. 뭐냐면 양의 방향으로 음의 방향으로 하는 게 있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잘 봐. 이 좌표평면 세계에서는 여길 몇 사분면 그래?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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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1, 제2, 제3, 제4 이렇게 했잖아.
뿔뿔마 제1 제2 제3 제4 막 이렇게 하면서 배웠잖아. 그때 사분면의 이름 방향 1, 2, 3, 4 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정의하고요. 반대 이렇게 가는 거 있지. 제4 제3 제2 제1 이걸 음의 방향으로 회전한다 그래. 다시 사분면 이름 방향으로 순서대로 가는 거를 양의 방향, 이렇게 가는 거를 음의 방향. 그러면 30도는 어떻게 정의하냐? 이 반직선 OX를 양의 방향으로, 와, 무슨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30도만큼 회전, 한 양이 30도야. 그러니까 얘를 30도 이렇게 회전해. 그럼 이렇게 되지. 그때 이렇게 회전한 양 이 각을요 30도라 그래. 30도. 이게 각의 정의. 잘 들어봐. 이 30도. 그럼 60도는 뭘까? 이 반직선을 양의 방향으로 몇 도만큼? 60도만큼 회전한 거. 30도만큼 더 간 거죠. 60도만큼 회전한 거를 60도라 그래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 무슨 질문? 쌤! 왜? 이 자식아. 양의 방향이 아니라 음의 방향으로 30도만큼 회전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음의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회전한다는 얘기지. 그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30도만큼 회전하잖아요. 근데 이 각 자체는 30도야. 그러니까 각도기를 갖고 와서 여기를 재면 30도라고. 근데 음의 방향으로 지금 30도만큼 회전했잖아. 그걸 마이너스 30도를 나타내는 동경 그러는데 잘 들어. 다시 이 각은 30도인데 회전한 양은 마이너스 30도를 표현하고 있다고 얘가 지금. 잘 들어봐. 얘가 양의 방향으로 회전한 30도니까 이게 30도일 거 아니야. 그때 이 반직선 있지. 이 반직선이 회전했으니까 얘도 반직선일 거 아니야. 이 반직선을 뭐라 그러냐면 잘 들어. 30도를 나타내는 반직선 그러지 말고 방직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동경이라 그래. 하필 일본의 수도가 들어가. 일본의 수도가 도쿄잖아요. 그거를 한자로 쓰면 동경 그래. 그래서 얘를요 30도를 나타내는 동경 그래. 따라해봐. 30도를 나타내는 동경. 동경은 반직선이야. 반직선. 30도를 나타내는 동경. 시작. 되게 중요해. 잘 봐. 주선. 그럼 얘는 뭘까? 얘는 음의 방향으로 몇 도만큼? 30도만큼 회전했지. 그럼 이 반직선은 뭐를 나타내는? 마이너스 30도를 나타내는 동경 그래요. 더럽게 어렵지? 이름 자체가 더럽게 어려운 거지. 지금 이해가 되지? 그러가라고. 근데 잘 들어. 저 동경이라고 하는 건 반직선이 양 또는 음의 방향으로 회전한 반직선을 가리키는데 그때 잘 봐. 얘는 살짝 지울게요. 잘 들어봐. 잘 들어야 돼. 야, 양의 방향으로 30도가 이거잖아, 이거. 근데 얘를 시작점으로, 얘를 시작하는 선, 그래서 얘를 시초선 그래요, 시초선. 이 시초선 반직선을요. 한 바퀴, 그러니까 360도 돌고 다시 30도 가도 얘지.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았다는 얘기는 몇 도 회전했다는 얘기야? 360도. 거기서 30도 더 갔으면 몇 도 회전했어? 390도만큼 회전했지. 그래도 이거잖아, 지금 반직선이. 그래서 얘를 390도를 나타내는 동경입니다 라고도 표현해도 틀린 말이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도 가능하지. 한 바퀴가 뭐야? 선생님, 전 미친놈이라 둥글게. 그 오징어 게임 2 봤어요? 그 둥글게 그거 하잖아.
그걸 두 바퀴 회전해도 한 바퀴하고 두 바퀴 회전하면 몇 도야? 720도. 거기서 30도 더 간 것도 얘지. 그러니까 720도에서 30도 더 가면 몇 도 회전했어? 750도. 그래서 얘를 750도를 나타내는 동경그래도 맞는 말이야. 세 바퀴 회전하면 1010도? 네 바퀴 회전해도? 다섯 바퀴 회전해도?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의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가요, 무궁무진하게 많아. 그리고, 양의 방향으로 한 바퀴 회전하는 게 아니라,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것도, 마이너스 330도도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30도. 마이너스 330도, 음의 방향으로 330도 회전해도 얘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330도를 나타내는 동경 그런다고. 음의 방향으로 두 바퀴 회전해도 마찬가지로 같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의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 무수히 많아서 정리가 잘 안 되니 얘를 정리가 깔끔하게 잘 된 각을 표현하자. 그게 여러 가지 수많은 각을 두루두루 표현한다 그래서 general이 뭐야? 영어로 일반적인 그러잖아. 두루두루. 그래서 그 하나의 동경을 일반각으로서 표현해요. 일반각. 그러니까 일반화시킨다 이거야, 각을. 그러면 30도를 나타내는 동경은 무수히 많으니 그 각 자체를 일반화해서 일반각으로 표현하자. 그럼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 일단 양의 방향으로 30도만큼 회전한 각은 30도가 맞은데 30도가 아니라 한 바퀴 돌아서 더 30도 가도 되고 두 바퀴 돌아서 30도 더 가도 얘고 세 바퀴 돌아도 되고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음의 방향으로 두 바퀴, 음의 방향으로 세 바퀴 돌아도 얘가 되니까 이 30도에다가 한 바퀴가 360도잖아. 그거를 정수번. 그러니까 얘가 양의 정수면 1이면 360도잖아. 한 바퀴. n이 2면 360도 두 번이니까 두 바퀴. n이 3이면 세 바퀴. n이 마이너스 1이면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마이너스 2면 음의 방향으로 두 바퀴. 그러니까 360도의 정수배를 더하면 어디에다가 30도에다가. 그게 30도로 나타내는 동경을 일반화시킨 각이라 그래서 일반각이라 표현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아도, 두 바퀴 돌아도, 세 바퀴 돌아도 30도로 나타내는 동경. 마이너스 한 바퀴,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음의 방향으로 두 바퀴, 음의 방향으로 세 바퀴 돌아도 30도로 나타내는 동경. 그래서 360도 곱하기 정수, 이게 n이 정수야. 360도 곱하기 정수배를 30도에다 더한 이게 일반각이다, 일반각. 그리고 잘 들어. 얘들아, 이거 당연히 360도보다 작을까 클까? 당연히 작겠지. 여기 안에 들어가는 360도는. 그러니까 얘는 여기다 들어오는 각은요 360도보다 작아. 그래서 보통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 그랬을 때 세타의 일반 각을 표현하면 360도의 정수배에다가 세타를 더하면 그게 세타에 대한 일반각이라고. 그때 n은 무슨 수? 그리고 세타는 0도와 360도 사이라고. 이게 일반각의 정의, 일반각. 그러면 잘 들어봐. 이런 얘기도 할 줄 알아야 되거든. 잘 들어. 지금 세타가 있잖아.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이거잖아, 지금. 그 동경이 지금 몇 사분면 위에 있어? 1사분면 위에 있지. 근데 이 세타가 만약에 0도와 90도 사이면 무조건 1사분면 위에 있겠지.
이게 90도니까 0도와 90도 사이면 무조건 동경이 1사분면 위에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동경이 1사분면 위에 있을 때 이 각을요 1사분면을 나타내는 각 그래. 다시 몇 사분면? 세타가 0도와 90도 사이일 때 이 동경을 세타가 그 각이 1사분면을 나타내는 각이다 이러다고. 근데 만약에 세타가 90도 보다 크잖아. 예를 들어서 100도잖아. 100도라고 하는 건 90도에서 10도만큼 더 간 거니까 이렇게 있겠지. 그럼 100도를 나타내는 동경은 지금 몇 사분면에 있어? 그래서 100도는 2사분면의 각이야. 그래서 2사분면의 각 이렇게 표현해. 만약에 이 세타가 이게 180도잖아. 180도보다 더 가고 270도보다 덜 간 여기에 있으면 몇 사분면의 각? 3사분면의 각. 동경이 이렇게 있으면 4사분면의 각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따라해봐. 4분면의 각 그래. 4분면의 각. 4분면의 각. 다시 정리하자면 매년 이래. 된장. 처음에 저게 뭔 개소리지 이렇지. 받아들여야 돼. 이걸 내가 지금 마음으로 받아들인 걸 너희들한테 설명하려고 하니까 너희들은 마음으로 아직 마음이 오픈 유어 마인드 아직 안 열렸어. 좀 마음 좀 열어봐. 그게 102쪽, 103쪽에 내가 정리해 놓은 내용이거든요. 첫 번째는 일반 각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103쪽에는 4분면의 각, theme 4번이에요. theme 2번과 theme 3번은 내가 순서를 좀 잘못했는데 theme 1번과 theme 4번 하고 나서 할 거야. 그러니까 잘 봐. 일반각이라고 하는 건 보통 세타를 일반각으로 나타내시려고 그러면 360도의 정수배 곱하기 n 더하기 세타로 나타냈는데 그때 세타는 0도와 360도 사이. n은 무슨 수? 두 번째 잘 봐. 뭐냐면 4분면의 각이에요. 3운면 말고. 그게 뭐냐면 4분면이라고 하는 건 제1사분면 그 다음에 제 몇 사분면? 제2사분면. 4분면이 4개 있잖아. 그럼 그거 쓰는 거야. 제3사분면 그 다음에 제 마지막 4사분면이 있잖아. 그럼 제1사분면을 나타내는 세타를 일반각으로 표현해보면 나 진짜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360도의 정수배에다가 0도 더한 거. 사실 360도의 정수배지. 그 밑에 있어. 그것보다 세타가 크고 360도의 정수배에 몇 도? 90도. 그러니까 90도에 대한 일반각이지 얘가 0도에 대한 일반각이고. 그러니까 일반각이 0도와 90도 사이에 있으면 일반각이 0도와 90도 이게 직각이잖아. 0도와 90도 사이에 있으면 이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제1사분면에 위치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1사분면의 각이 된다고. 만약에 제2사분면 이렇게 있으면 그 세타가 2사분면이 되려면 90도보단 뭐 해야 돼? 180도보단 작아야 돼. 그러니까 90도에 대한 일반 각 요놈보다 커야 되고 180도에 대한 일반 각보단 작으면 돼. 제3, 4분면은 180도보단 크고 270도보단 뭐 하면 돼? 작으면 되지. 아니 90도 3칸 가면 270도잖아. 그거보단 작아야지. 그러니까 180도보다는 커야 되고 270도보단 작아야 걔가 제3, 4분면을 나타내는 일반 각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럼 제4, 4분면은 몇 도보다 커야 될까? 이렇게 있으려면 270도보단 커야 되고 그치 360도보단 작아야 돼. 작아야 된다고.
내가 이거를 디테일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내신에서 나와. 뒤에도 내가 실어놨어. 내신 그 실제 기출문제를. 내가 만약에 너희들이 수능 대비반이었으면 나 이렇게까지 나 이것도 설명 안 하고 이거 한번 설명하고 그냥 지나가. 1번도 그냥 정의가 뭔지 지나간다고. 그게 수능이 안 나오거든. 그 표현한 각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묻진 않는다고. 근데 너희들이 지금 내신 대비잖아. 저걸 알아야 돼. 알겠지? 진짜 나온다고.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야, 근데 이렇게 나왔다. 잘 봐. 잘 들어봐. 어떤 각 3세타가 있는데요. 3세타가 잘 들어. 3세타가 제 3, 4분면의 각일 때 이렇게 나온다고. 문제, 퀘스천. 세타는 제 몇 사분면의 각인지를 말하시오. 이렇게. 실제 서술형 기출문제예요. 3세타가 제 3, 4분면의 각일 때 세타는 제 몇 사분면의 각이네. 야, 3세타가 제 몇 사분면의 각일 때? 3, 4분면. 그럼 제 3, 4분면의 각이 되려면 그 3세타 자체가 얘랑 얘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3세타가 360도 정수배의 180도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야, 3, 4분면이라고 하면 X축, Y축 이렇게 했을 때 여기잖아. 그럼 180도보단 크고 270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러면 일단 이렇게 써. 그냥 잘 이게 기억이 안 나면 3세타가 일단 180도와 270도 사이여야 되는데 이렇게 쓰고, 근데 180도라고 하는 거는 한 바퀴 돌아서 180도를 오나, 두 바퀴 돌아서 180도를 오나, 세 바퀴 돌아서 180도로 다시 오나 같지? 그러니까 한 바퀴나 두 바퀴나 세 바퀴, n 바퀴 돌아도 180도는 여전히 180도니까 거기다 360도에 n 정수배를 더해줘도 얘는 여전히 180도를 나타내는 동경이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돼. 마찬가지로 270도도 한 바퀴 돌든 두 바퀴 돌든 세 바퀴 돌든 n 바퀴 돌든 270도를 나타내는 동경이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게 3세타가 이 사이에 있으면 된다고. 그럼 무조건 제 3, 4분면 사이, 3, 4분면에 있겠지. 이거 진짜 이해해야 돼. 이거 시험에 나와. 어디서 나오냐? 첫 번째 페이지에서 나와요. 쉬운 문제로 나온다고. 4.1점, 3.9점 막 이런 걸로 나온다고. 한 번만 이해하면 돼. 근데 지금 난 뭘 관찰하고 싶은 거야? 뭐라고? 세타지. 그럼 양변 뭐로 나눠? 뭐로 나눠? 3. 얘를 세타 되려면 3으로 나눠. 이렇게. 그러면 얘가 세타가 되고 이렇게 약분하면 120도 정수배, 120도 한 번, 120도 두 번, 120도 세 번 이거라고. 더하기 3분의 180은 얼마? 60도. 이렇게 하면 120도 더하기 이렇게 하면 90도잖아. 그럼 이 세타가 몇 사분면을 나타내는 각일까를 지금부터 추적하면 돼. 뭐 한다고? 추적하면 된다고. 그러면 잘 들어봐. X축, Y축 좌표평면 세 개를 한번 그려볼게. 웰컴. 잘 들어. 얘 의미가 뭐라고? 일단 요놈. 얘가 제일 머리 아프잖아. 120도 한 번, 120도 두 번, 120도 세 번 간 거지. 그럼 얘 없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하면 몇 도와 몇 도야? 60도와 90도지. 60도는 여기를 시초선이라고 생각했을 때 양의 방향으로 60도만큼 회전한 거니까 이쯤 되겠지. 이게 60도인 거 아니야? 그리고 90도는 이게 90도니까 여기 있겠지. 그러니까 60도와 90도 사이에 있다는 얘기니까 세타가
여기서 왔다 갔다. 아우!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이럴 거 아니야. 그럼 그게 몇 사분면이야, 지금? 1사분면에 있잖아. 그 다음에 120도 바퀴 120도만큼 또 회전을 한대. 그럼 n이 1일 때 한 번 회전시켜봐. n이 1일 때 생각해봐. 그럼 n이 1일 때 얘가 나타내는 각이 몇 도야? 180도. n이 1일 때 얘는? 그럼 세타가 이 각도와 이 각도 사이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180도는 뭐야? 이거잖아, 이거. 210도는? 얘보다 30도 더 간 거지. 이거잖아. 그럼 그 사이를 왔다 갔다 거리고 있다고. 뭐가 세타가? 그럼 세타는 여기에서 왔다 갔다 그러면 몇 사분면의 각이야? 3, 4분면의 각이지. 그러면 세타가 될 수 있는 각은, 얘가 위치한 각은 1, 4분면 또는 3, 4분면이란 얘기네. 아니, 나라는 노진우, 나라는 놈이, 나라는 몸뚱아리가 지금 어디 있어? 학원에 있잖아. 페르마 수학과 국어 학원에 있잖아. 그럼 나의 위치는 페르마 수학과 국어 학원이고, 내가 퇴근하고 집 가면 나의 위치는 집이잖아. 그리고 내가 카페를 가고 싶어서 스타벅스를 가면 너무 불어주란가? 그래, 메가커피를 가면 내 위치는 메가커피에 있을 거 아니야. 그 위치가 바뀔 수도 있지. 똑같아. 이 세타도 1, 4분면 내 있을 수도 있고 2, 4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디도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잘 봐. n이 3이면 n이 3이 n이 1 대입했구나. 2를 대입해봐 이번에. 2 대입하면 얘 몇 도? 시작 240. 240 더하기 60은 300도. 2를 대입하면 240 더하기 90은 240 더하기 90은 330도. 그럼 300도는 어디 있어? 이게 270도니까 거기보다 30도 더 간 여기쯤에 있겠지. 그리고 330도는 그거보다 30도 더 간 여기에 있겠지. 그럼 여기서 왔다 갔다 거리는 거 아니야. 뭐가? 세타가 n이 2일 때는. 그럼 제 몇 사분면도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세타가? 4, 4분면도 될 수 있다는 얘기지. 4, 4분면에 가. 그리고 n이 3이잖아? 그럼 얘가 360도지. 그러면 다시 여기하고 여기 위치에 있지 않겠니? 60도 더하기 360도니까 60도에서 한 바퀴 더 돈 거니까 그냥 얘일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n이 3일 때 360도 더하기 90도인데 그 말은 90도에서 360도 한 바퀴 더 돈 거니까 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n이 3이면 다시 1, 4분면의 위치로 옮겨진다는 얘기죠. 뭐가? 세타가. 다시 n이 4면 2, 4분면, n이 5면 4, 4분면, n이 6이면 1. 1, 2, 4. 1, 3이구나. 여기 미안해. 3, 4분면이야 여기. 1, 3, 4. 1, 3, 4를 왔다 갔다 거리고 있다고 세타가. 그럼 세타가 나타내는 거는 제 몇 사분면의 각이야? 시작. 제 1, 4분면과 제 3, 4분면과 제 4, 4분면의 각이죠. 그래서 답이 제1, 제3, 제4라고. 그래서 너희 110쪽 보면 문제 있었어. 미안해. 110쪽의 필수 2번의 답이 몇 번일까 그러면? 4번이야. 이게 사실 필수 2번 내용이에요. 이거 꼭 복습해. 이거 표현하는 거. 진짜. 그리고 필수 1번. 좀 살짝 역행하는 것 같은데. 필수 1번 보면 다음 각의 크기를, 그러니까 1번, 2번 보기, 3번 보기, 4번 보기, 5번 보기. 1번 보기의 각도는 500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500도. 2번은 마이너스 300도. 3번은 마이너스 100도. 4번은 400도. 5번은 700도. 그때 각각의 보기에 있는 각을
일반각 360도 정수배 더하기 0도와 270도 사이에 있는 0도와 360도 사이에 있는 각으로 나타냈을 때 그 알파 0도와 360도 사이에 있는 알파의 값이 가장 작은 걸 고르래. 얘는요 무조건 0도와 360도 사이라고 아까 했잖아, 그치? 그게 지금 여기서는 알파로 표현되어 있는데 세타가 아니라 그 알파 값을 구하고 1번부터 5번까지 그중 가장 작은 걸 고르래. 그럼 잘 들어. 이렇게 하는 거야. 아우. 얘 있지. 얘를 360도 곱하기 정수배 더하기 어떤 각으로 표현하래. 그 말은 이게 마이너스 500도지. 일단 난 지금 360도 곱하기 정수에 이렇게 나타내고 싶은 거잖아. 근데 n이 정수니까 음수도 되지. 그럼 360도의 정수배를 한 것 중에 얘랑 가장 가까운 걸 찾아봐. 뭐야? 마이너스 2배지.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60도니까 거기다 마이너스 140도 더하면 얘가 맞긴 한데 마이너스가 안 되잖아, 얘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하면 마이너스 720도. 그러니까 얘가 음수면, 얘가 음각이면, 음수인 각이면 360도의 음수 정수배를 한 것 중에서 얘보다 더 낮은 거를 고르면 돼. 얘보다 작은 거. 그게 마이너스 720도잖아. 마이너스 360도는 얘보다 크니까 배제하고 얘보다 작은 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720도잖아. 그렇게 써놓고 더하기. 얘가 되려면 여기다 얼마 더해주면 될까 생각해. 마이너스 720도에다가 얼마 더하면 얘가 돼? 220도지. 그래서 얘가 알파가 된다고. 아이, 맞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360도의 정수배 중에서 얘보다 작은 수 골라봐. 뭐야? 마이너스 360이지. 360도에다가 마이너스 1배 하면 마이너스 360도인데 거기다가 60도 더하면 얘가 되잖아. 그럼 얘를 일반각으로 나타내면 이거? 그럼 알파가 뭐야 이때는? 60도잖아.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로 360도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60도에다가 얼마 더하면 돼, 얘는? 260도? 마이너스 360도에서 260도 더하면 마이너스 100도? 그러니까 얘가 알파? 얘는 뭐야? 딱 보이잖아. 360도에 그냥 한 번 더 곱하고 얼마 더하면 돼? 40도 더하면 되지. 그럼 얘가 알파. 아우 재밌어. 얘는 360도 곱하기 2 그러면 720도인데 그것보다 20도 모자라니까 마이너스 20 쓰면 되는데 얘가 알파가 될 수 있어? 안 돼. 왜 알파? 즉 세타는 뒤에 나타내는 각은 0도와 90도 0도와 360도 사이여야 돼. 양수여야 된다고. 근데 음수면 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럼 여기가 360도가 몇 번 들어와야 돼? 한 번. 한 번 더하기 360에다가 얼마 더하면 이게 되니? 340. 고마워. 340. 고마워. 340. 우경아 고마워. 340. 그럼 얘가 알파가 될 수 있어? 될 수 있어. 360도 작으면 되잖아. 그럼 너희들이 봐봐. 알파 중에서 몇 번이 제일 작아? 답 4번이야. 이게 더 편하겠다. 이 알파 값이 0도와 360도 사이가 되도록 360도를 음수 또는 양수, 배 설정해서 얘랑 같도록 세팅하면 돼, 얘를.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게 더 좋겠다. 나누는 것보다는.